정신과 의사가 여러분의 고민을 들어드립니다. 정신여고 시즌 3 1학기 9교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JYP 박재영입니다. 써니 이혜선입니다. 제뽀 윤대현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시즌 3 제작비 협찬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만들어보고 있습니다. 오늘 사연은요. 31살 여성분이고요. 닉네임은 김대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느 중견기업에서 일하는 5년차 직장인 김대리입니다. 저의 고민은 직장 상사인 H부장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H부장은 50세 정도 되신 분이고 업무 능력이 좋은 편이라 회사에서는 잘 나가는 편입니다. 저는 이 회사에 처음 들어온 이후 지난 5년간 쭉 같은 공간에서 H부장과 업무를 해왔습니다. H부장의 직속 부하 직원은 아니지만 꽤 자주 마주치고 업무 관련해서도 대화나 메일이나 카톡을 주고받는 경우는 흔한 편입니다. 문제는 H부장이 하는 말과 행동이 저를 기분 나쁘게 할 때가 자주 있다는 겁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성희롱이라 생각되는데 뉴스에 나오는 전형적이고 노골적인 성희롱이면 본격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겠는데요. 수위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서 더 억울합니다. 동료 여직원이나 선배들에게 이야기해도 김대리 기분 나쁜 건 알겠는데 그 정도는 성희롱이라고 보기 어렵지 않나? 라고 합니다. 심지어 한 번은 제 남친에게 부장을 성희롱으로 고소든 뭐든 하고 싶다고 했더니 그 정도로 고소하면 고소 안 당할 사람 어디 있겠냐고 해서 대판 싸우기도 했습니다. 저를 기분 나쁘게 하는 H부장의 말이나 행동은 이런 겁니다. 아침 출근길에 마주치면 김대리 오늘따라 유난히 예쁜데 저녁에 데이트 약속 있어? 라고 합니다. 오늘은 화장을 좀 진하게 했네. 김대리 치마 새로 샀나 봐. 피곤해 보이네. 주말에 심하게 놀았나 봐. 뭐 이런 이야기도 가끔 합니다. 점심 먹으러 나가다가 길거리에 레깅스 입은 여자가 지나가면 H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저런 옷 입고 다니는 여자들 이해를 못하겠더라고. 눈을 둘 데가 없어요. 김대리도 저런 거 입고 다니나? 식당에 들어가서는 자기 옆자리에 앉으라고 할 때가 있는데요. 제가 그냥 다른 자리에 앉으면 왜 내가 잡아먹을까 봐 그래? 안 잡아먹어 라고 합니다. 한 번은 팀 회의 시간에 다른 부서에 있는 여직원 이야기가 화제에 올랐는데요. 그 직원은 임신을 해서 갑자기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게 되는 바람에 승진해서 누락이 되고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H부장이 갑자기 그러게 여자는 자기 몸은 자기가 지켜야 된다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말을 하면서 눈길은 딱 저를 향했고요. 한 번은 생리통이 심해서 진통제를 먹으면서 일하는 날이었는데 김대리 왜 그렇게 찡그리고 있어? 여자는 항상 웃고 다녀야 사회생활 잘한다는 소리 듣는 거야. 이러고 쓱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중얼거리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날인가? 늘 딱 이 정도입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회식도 못하지만 과거에 회식을 하고 노래방을 가거나 할 때도 술을 따르라거나 러브샷을 하자거나 블루스를 추자거나 뭐 이런 이야기는 안 합니다. 언젠가 악수를 할 일이 있었을 때 뭔지 모르게 남들보다 오래 손을 잡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적인 느낌이 있었던 걸 제외하면 직접적인 스킨십을 시도한다거나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완전 양아치는 아닌 거죠. 하지만 H부장이 웃으면서 툭툭 던지는 말이 저는 기분이 나쁩니다. 가끔은 끈적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니 어쩌다 같은 공간에서 일하게 된 사이일 뿐 그렇게 가까운 사이도 아니고 사적인 이야기를 나눈 적도 없는데 왜 툭하면 예쁘다는 둥, 피곤해 보인다는 둥 그런 말을 하는 것이며 저희 아버지가 하지도 않는 여자가 라는 말을 제가 그 아저씨에게 들어야 하는 것인지 들을 때마다 우러통이 터집니다. H부장 말고는 회사분들 다 괜찮은 편이고 근무 조건도 나쁘지 않아서 오래오래 다니고 싶은데요. H부장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짜증이 납니다. 사실 스트레스 자체보다 부장에게 그러지 말라고 말을 못하는 게 더 짜증이 납니다. 한번 정색하고 말을 할까 하는 생각도 해봤는데요. 남들이 다 말립니다. 그 정도로 정색하면 네가 이상한 사람 된다. 그냥 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라. 그럽니다. 한동안은 언제 한번 걸리기만 해라 하는 심정으로 회식 자리에서 녹음기를 켜놓고 있기도 했는데요. 성희롱으로 100% 걸릴 수 있는 심한 말은 절대로 안 하더라고요. 식빵. H부장에게 한 방 먹일 수 있는 좋은 방법 없을까요?
네. 김현경님이 보내셨네요. 마지막에. 네. 아 이게 근데 약간 이 간땡이가 그러니까 손을 좀 넘나 드시긴 합니다. 네. 이거 뭐 그게 걸면은 딱히 걸리진 않는데 되게 기분은 나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걸릴 수 있을 것 걸릴 같아요. 수 있을 것 이 같아요. 정도도 걸립니까? 그럼요. 그럼요. 네. 회사에서 요새는 지금 굉장히 음, 요소가 다 문제될 뭐라고 만한 하지? 말인 일단 것 블라인드에 같고. 좀 올려보면 어떨까요? 중견기업 그래 중견기업이니까 그래도 중견기업 좀 정도면 올릴만 몇백 명 될수 하죠. 있잖아요. 네. 네. 아니 거참 왜 이런 말 할까요? 근데 하여튼 네. 이 제일 사람들이 여성들이 기분 나빠하는 말 중에 하나가 여자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말. 요새는 진짜 부모님도 이런 말 안 쓰는데 안 딸들한테. 하죠. 요즘 뭐 네. 근데 저는 좀 이분이 이제 걸릴 만한 부분이 뭐가 있냐면 일단 그 식당에서 옆자리에 앉았을 때 내가 잡아먹을까봐 그래? 안 잡아먹어. 뭐 이런 말도 약간은 그게 제일 마음에 안 듭니까? 요거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말할게요. 네네. 요거랑 여자가 자기 몸은 자기가 지켜야 된다. 요 그것도 말. 문제죠. 네. 그리고 그날인가? 요거. 근데 이 그날인가는 문제가 될 만하니까 들릴 듯 말 듯했어. 그리고 중요한 게 듣는 사람이 응. 불쾌한 감정이 주관적으로 드는 게 이게 중요한 성희롱의 정의이니까 우리 김대리님은 지금 불쾌하니까 성희롱으로 충분히 볼 수 있는 측면이 네. 있죠. 지금 너무 좀 불쾌하신 거잖아요. 그쵸. 이게. 근데 네. 또 이제 물론 주변에서 반응이 근데 또 그래서 이분은 조금- 상습범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 H 부장은 아마 10년 전쯤에는 굉장히 노골적으로 나쁘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랬는데 세상이 이제 점점 바뀌고 이런 것 때문에 막 저 망신당하고 어디 형사처벌 받고 이런 사례들이 계속 보도가 되고 주변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얽고 싶어가지고 최대한 자기도 자제를 하는 거야. 자제를 하면서 요 정도까지는 안 걸릴 거야. 그러니까 뭔가 희롱을 하고 그런 욕망은 있는데 걸리면은 자기도 뭔가 자기 사회적 지위를 잃을 수 있으니까 최대한 자제하면서 요 정도는 괜찮을 거야라고 하면서 그냥 툭툭 던지는 계속 찔러보는 거죠. 찔러보는 저기 그리고 요 정도는 문제가 안 됐어. 그러니까 계속 하는 거지. 저기의 역치는 어딜까? 저분은 좀 어디까지 받아줄 수 있을까? 이러면서 간 보는 건가? 네, 다른 여직원한테는 조금 수위가 더 낮거나 높을 수도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모든 대화와 이걸 다 녹취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가능하면. 그런 걸 녹취하는 것도 이제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쓰던 안 쓰던 내가 그러니까 녹음을 하라는 거죠. 녹음이죠. 아예. 녹음. 예. 다 녹음을 좀 그 해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신사의 품격에서 그 장동건 씨가 꽂고 다니던 그 네, 좀 팬형 펜으로 녹음기 된 이런 거. 거 네, 24시간 녹음하는 거야. 그런 게 어느 날 진짜 실수하실 수도 있고 내가 더 못 참는 상황이 올 수 있는데 이게 증거가 있어야 되니까 이 정도시면 뭐 좀 다 좀 녹취를 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표정을 짓고 계시겠지만 이게 그 마이크로 익스프레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순식간에 지어지는 표정. 내가 아무리 웃으려고 그래도 찰나에 숨길 수 없네. 네, 근데 그게 너무 짧기 때문에 지금 싫어하는 표정을 짓고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좀 소셜하고 사회생활 하시다 보니까 H 부장이 그걸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런 반응들에 대해 그 무관심과 약간 화남 뭐 그 경계선에 좀 피드백을 줘서 너 자꾸 그러면 진짜 건다. 너 건다. 이런 걸 좀 그 넌 버발 그 표정으로 좀 정보를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절대 웃지 않고. 네. 하도 한다니까 웃을 수도 있거든요, 사람이 이게 이제 그러면 그래서 근데 넌 버발 그냥 표정으로만 네. 마이크로 익스프레션 이런 표현 쓰셨는데 말로 하면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말로 하면도 좋은데 말로 하는 거가 괜히 내가 우습게 될까 봐 고민하시니까
그러니까 말로 하려면은 너 왜 그래가 아니라 이거는 사실은 뭐 회사 내 성희롱 뭐 이런 시스템이 있을 테니까 증거로 가야 되니까 전 녹취를 하라고. 저 이거 그럴 수 있겠다. 네네네 증거가 있어야 사실 되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분한테 뭐 여러 사람 있을 때 말고 2명 단둘이 있을 때 단둘이 있는 것도 싫겠다. 근데 어쨌든 단둘이 있을 때 여차저차해서 이런 것도 요즘은 다 성희롱이라고 볼 수 있고 내가 기분이 나쁘니까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 다음에 이 부장이 그 말을 안 하고 내가 실수했구나라고 깨달으면 괜찮은데 이런 그 얘기를 또 어디 가서 한다? 그럴 수가 있잖아요. 김대리가 내가 나한테 와가지고 성희롱을 이라고 하지 말라고 이러는데 내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자기가 억울해하면서 이 사람이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몰아가는 또 이렇게 얘기를 퍼뜨리고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맞아. 그래서 참 더 말하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설득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하면은 이건 뭐 회사 내 규율 뭐 이런 차원 때문에 그러려면 증거가 필요하니까 좀 증거도 모으시고 당하신 분들이 많을 테니까 좀 해서 요즘 회사들이 인사팀에서 블라인드 이런 거는 거의 모니터링을 맞아요. 그래서 거꾸로 그거 모니터링하다 스트레스 받아갖고 저한테 오시는 인사팀장님도 있어요. 너무 험해서 저를 모로 찌르고 싶다는 뭐 이런 그래서 그치 우리 회사 누구 이렇게 지칭해서 그럼 이야기를 할 수 하니까.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렇군요. 뭐 그런 식으로 좀 알아야죠. 이거는 회사를 위해서도 인사팀에서 알아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알려줄 거냐인데 뭐 좀 그런 나도 보호해야 되니까 좀 그런 간접적인 방법도 활용하고 정말 직접적으로 도저히 못 참겠다 하면 증거가 없으면 증거가 있을 때가 제일 확실하니까 이 정도만 녹취가 있어도 그런 건 안 돼요? 뭔가 이분이 뭔가 말을 할 때 보면 이제 사람들이 있는 데서도 말을 하고 하니까 그럴 때 이분 뭐 김대리님의 성격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말을 하는 거 뭔가 이렇게 실수가 갑자기 요새 볼펜 딱 놓으면서 벌떡 일어나서 한번 질러? 그러면은 좀 어색해질 것 같고 뭐 여자는 뭐 자기 몸은 자기가 지켜야 된다니까 뭐 이런 얘기할 때 부장님 요새 그런 말 하시면 진짜 큰일 나요 막 이런 식으로 공개적인 자리에서 아예 이렇게 전문 용어로 이렇게 그렇게 이제 하면 캐주얼한 안 돼요? 방식으로 못 알아들을까요? 캐주얼한 방식으로 농담처럼 진담으로 따끔하게 얘기해 주는 거 여러 사람이 있을 때 좋은 방법이긴 한데 그게 톤 조절이나 이런 게 힘든가? 이제 어렵죠. 그러니까 뭐 어렵지만 이런 걸 자주 하는 거죠. 많은 사람이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다른 여직원이 얼마나 많은 그러면 회사인지 누군가가 모르겠는데 옆에서 동조해 주는 사람들이 있잖아. 맞아요. 요새 그런 말씀하시면 큰일 나요. 막 이렇게 안 되나? 남자 직원 중에 좀 제정신인 사람이 해주면 더 좋은데 부장님 요새 그런 말씀하시면 성희롱으로 뭐 꼰대로 큰일 납니다.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런 비슷한 상황들이 있을 때 다행히 주변에 이런 좋은 남자 선배들 뭐 동료들이 있어서 같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서 그래서 좀 캐주얼하게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던 상황들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 회사 내에서 있었습니까? 청년회사 아닙니다. 우리 회사는 아닙니다. 네. 8년 넘게 같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모르시겠지만 저도 외부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내부에서는 뭐 이런 일은 없었던 건 내부에서는 없었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근데 진짜 뭔가 저는 여기 제일 공감해요. 그 말에서 받는 스트레스보다 그러지 말라고 말을 못하는 게 더 스트레스로. 그러니까. 사실 뭐 그냥 아저씨가 헛소리 하네 이러고는 넘길 수는 있는데 내가 저 탁도 없는 소리를 계속 듣고 못하게 한마디 따끔하게 해주고 싶은데 그거를 못하는 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갑질까지 갑질 플러스 성희롱인 최악인 지금 부장이죠. 그러니까 이게 참 이렇게 교묘하게 선을 넘나드는 사람들이 정말 짜증나거든요. 네, 하여튼 이 부장은 100% 지금 문제가 있는. 네, 문제가 있으시고 진짜 200%. 네. 근데 요즘 저희 같이 조그만 회사도 이게 성희롱 예방 교육 뭐 이렇게 온라인
강의라든지 뭐 문서나 이런 거 다 봤잖아요. 네. 근데 거기 보면 이게 다 나오는 말 아닙니까? 이게 굉장히 전형적인 이게 무슨 좀- 외모에 관한 네. 이야기, 뭐 여자가 뭐 좀 그 성별과 관련된 이야기 이런 거 다 하지 말라고 다 어디 다 쓰여 있는 그래서 저는 깜짝 기본적인 놀란 게, 말들인데. 50세 정도밖에 안 되셨는데 이런 말을 하신다는 게 야, 요즘 뭐 저희 병원에서 일했다가는 뭐 그니까요. 프리즌입니다. 프리즌. 50세를 그렇게 젊은 나이로 봐주셔서 감사하긴 한데요. 이런 말을 하는 데는 뭐 나이 특별히 불문이죠. 나이는 네. 상관없습니다. 뭐 30대도 있고요, 40대도 있고, 뭐 80대도 있죠. 참 일단 뭐 한 방을 먹여야 되는데 접촉을 최소화하시고 다행이네요. 직속 상관은 아니어서 정말. 그거가 그나마 다행. 아마 좀 한층이 크게 좀 넓어가지고 음. 뭔가 이렇게 뚫린 공간에 몇십 명 있고 뭐 이런 데인 거 아닌가 싶은데 뭐 일단 한번 걸리기만 해봐라는 심정으로 회식 자리에서 녹음기 켰다. 요거 아마 뭐 전화기 앱이나 이런 거 켰을 거 아닙니까? 그 얼마 안 하는 것 같은데 팬형 네. 녹음기 하나 사가지고 그냥 늘 한번 꽂고 다녀보죠. 뭐 걸리지 네, 않을까? 맞아요. 예. 네, 네. 이렇게 하고 꾸준한 녹취, 뭐, 블라인드 한번 가능한지, 네, 그럼요. 네. 네. 음. 만약에 블라인드를 활용할 수 없는 기업이라고 하면 그 블라인드에 그 음성 파일도 올릴 수 있습니까? 아니면 저 URL 링크 같은 거 보낼 수 있어요? 지금 블라인드를 제가 블라인드를 우리 제가 회사 조그만 회사가 회사 따라서 저희는 다녀가지고 블라인드에 블라인드가 가입할 수가 없거든요. 아, 저도 한 번도 블라인드에 올린 적이 없어서 모르겠어요. 근데 블라인드라는 게 어차피 무슨 일종의 채팅방 같은 거잖아요. 뭐 게시판에 게시판 막 같은 올리고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링크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올릴 수 있을 것 그 같은데. 회사 블라인드에 정신여고 이번 편 링크를 하고 오. 쓱 하고 올려보는 거지. 좋아. 그러면 아, 그 그- 댓글 근데 달리는 이제 거지. 김대리님이 근데 그럼 드러날 수가 있으니까. 아, 진짜 김대리님. 김대리님 진짜 김대리 아니지 않을까? 김대리님은 되게 대명사처럼 쓴 것 같은데. 아, 근데 이 H는 알겠죠. 누가 했을지. 그러네. 50세 정도 되고 회사에서 잘 나가는 편이고. 아, 그게 아니라 그 H 부장이 이걸 누가 올렸을지 못 맞힐 수도 있겠다. 하도 많이 그래서 아무한테나 아무 그래서. 여직원한테나 이러고 다닐 수도 있죠. 그리고 본인이 H 부장이 보고 저희가 지금 한 얘기 이 정도면 프리즌입니다. 요새는 음. 이 얘기를 뭐, 좀 들어야 듣기만 돼. 해도 이거 성희롱이 갑질이에요 지금.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요즘 일단 H 부장님 정신 차리셔야 네. 될 것 같고요. 죽돌 한번 네. 맞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뭐 어디 살짝 틀어놓은 H 부장 정신 차려. 넌 지금 갑질의 성희롱이야. 라는 얘기가 좀 귀에 들어가셔야 될 것 같고요. 사연 주신 분 별거 아닌데 괴롭다는 전혀 아니신 거 갖고 성희롱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것들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좀 인사팀에서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회사를 위해서도. 네. 한 방 먹이는 좋은 방법은 지금 제보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아직도 이런 부장님들이 계시군요. 그러게 말입니다. 거유 진짜 간이 부으셨네요. 네. 소화기 내과에도 가셔야 될 것 같은데. 간이 부어서요. 간이 부어서. 네. 정신여고 시즌 3 네. 1학기 9교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연 보내실 분들은요. 네, 닉네임, 성별, 나이와 함께 A4 용지 한 장 정도 분량으로 사연을 보내주시면 되고요. 라디오 골뱅이 doc.co.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이 채택되신 분에게는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선물로 드리니까요. 많이 참여해주세요.